집을 자녀에게 남길까요? 아니면 생활비로 활용할까요? 오늘은 제가 실제 상담하면서 함께 고민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검토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하는지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주택연금을 권하는 영상도 반대하는 영상도 아닙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금융자산, 그리고 집, 이 자산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앞으로의 생활비가 만들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설계연구소 방효진입니다. 70대 부부와 상담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국민연금이 없으셨습니다. 매월 들어오는 돈은 부부의 기초연금 약 50만 원과 개인연금에서 들어오는 약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는 약 8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두 분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었습니다. 매입 당시 가격은 약 4억 원 정도였습니다. 자산만 보면 4억 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8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례가 특별한 경우는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집은 있지만 국민연금이 없거나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재산의 대부분은 집에 있지만 매달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은 부족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태를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은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노후에는 자산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산에서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4억이든 10억이든 생활비로 꺼내쓸 수 없다면 매달 필요한 공과금과 식비, 병원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오래전에 가입해둔 개인연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적립된 금액은 약 5천만 원, 아직 연금을 개시한 것은 아니었지만 매월 3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금리를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적립금 5천만 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매달 생활비가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던 중 이 개인연금을 해지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오랫동안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는 꼭 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번 움직일 때마다 몇백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했고 따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생활비를 만들어주던 개인연금을 해지하고 그 적립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사용하는 순간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매달 100만 원씩만 사용해도 4년 정도면 대부분 소진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병원비나 주택 수리비가 생기면 더 빨리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 매달 들어오던 30만 원은 사용해도 다음 달이 되면 다시 들어오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연금을 해지하는 것보다 지금의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방법을 먼저 함께 찾아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개인연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택연금을 함께 검토하면 생활비를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지를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방향을 제안해 드릴 수는 있지만 선택은 언제나 고객의 몫입니다. 그분에게는 지금 해보고 싶은 일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저는 그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다만 재무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기초연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주택연금까지 활용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 현금 흐름 안에서 하고 싶으셨던 일을 이어가는 방법은 없을지 함께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이 모든 분께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만들어 놓은 현금 흐름을 없애기 전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후에는 자산의 크기보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한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연금에서 매달 들어오던 30만 원은 저에게는 노후의 작은 월급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월급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개인연금을 유지했다면 두 분의 생활비는 계속 80만 원대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여기에 주택연금 약 60만 원대를 더할 수 있다면 매월 생활비는
약 14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개인연금을 해지한 이후에 주택연금만 추가한다면 생활비는 약 1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더라도 개인연금을 유지했을 때보다 매월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연금 하나를 해지하기 전에 전체 현금 흐름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제가 주택연금을 검토해보자고 말씀드렸을 때 두 분은 바로 결정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집 한 채가 전부인데 이거라도 자녀에게 남겨줘야 하지 않을까요?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평생을 일해서 어렵게 마련한 집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집 한 채라도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은 함께 해봐야 됩니다. 집을 자녀에게 온전히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한가? 부모님의 생활비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가? 가족마다 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다른 자산이 충분하고 부모님의 생활비도 충분하다면 굳이 주택연금을 활용할 이유는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사례처럼 매월 80만 원 정도의 생활비로 지내야 하거나 부족한 생활비를 자녀가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을 조금 더 안정시키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부담을 줄이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은 집의 가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와 의료비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자녀의 경제 상황은 어떤지, 현재의 집을 실제로 자녀가 원하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집을 자녀에게 남기는 것과 부모님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주택연금에 대해 설명드리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받으면 집을 나라에 빼앗기는 거 아닌가요?